예, 안녕하세요. 예, 오정년 한국통사 2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미송리형 토기입니다.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이 토기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의 중심지 또는 고조선의 역사 강역을 밝혀주는 고조선의 지표 유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양 생김새가 아주 독특하죠. 오늘은 이 미송리형 토기에 대한 심층 분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송리라고 하는 곳은 의주입니다. 신의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의주는 이제 조선시대 때 백마산성이 있었던, 백마산성 하면 이제 요즘 병자호란을 소재로 해서 하는 드라마 연인이 있는데 바로 임경업 장군이 있었던 백마산성이 있는 곳이 의주고요. 신의주는 근대 중국과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형성된 새로운 신흥도시죠. 그래서 여기가 신의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주에 속하는 마을 이름이 미송리입니다. 그래서 그 미송리의 뒤에 야산의 동굴에서 이런 형태의 토기가 발견이 됐고, 최초로 발견하면 그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유적지 이름과 토기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미송리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기의 모양, 형태는 이 만주와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조선의 지표 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형태가 다르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도 미송리형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 미송리형 토기의 특징은 손잡이가 아래쪽이나 중간쯤에 2개나 3개가 있고, 이렇게 벌어진 아가리나 몸통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칭해서 미송리형 토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통사 25번째인데 그 한국통사 1장에서 3절에 45쪽에 가면 바로 요게 나타나는데요. 고조선을 대표한다. 그래서 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표주박처럼 생겼고, 바닥은 이렇게 둥근 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구연부 아가리라고 하는데, 아가리는 하늘을 향해서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과 아랫단에 4개에서 6개 정도의 선무늬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릇은 특별한 용도로 제작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송리형 토기는 말 그대로 고조선 시대 때 가장 발달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이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만주, 한반도, 연해주, 일본까지 포함해서 넓은 지역에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에서 이제 고조선 시대가 되면 고조선의 지표유물이 이렇게 미송리형 토기로 바뀌는데, 이 신석시대 토기에서 고조선 토기로 진행이 되면서 토기 발전에 특별한 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 발전에 지표가 4개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손잡이가 생깁니다. 자, 신석시대 때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구연부 아가리 쪽을 두텁게, 그래서 덧띠문이라고 하죠. 두텁게 이렇게 해서 이 토기를 만들 때 아주 빠른 온도를 견디기 위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연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토기를 들을 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용도로서 이 구연부가 두껍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드디어 손잡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손잡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900도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도가 넘을 때 그 흙에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이 몸체와 이 손잡이가 완벽한 화학적 변화를 거칠 때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잡이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700도 전후한 그 톡이 굽는 온도가 약 200도에서 300도 넘었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넘으면 다시
1200도, 1300도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토기에서 도기로 발전하는 전형적인 그 발전의 모습은 이 손잡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신석시대 때는 이 팽창, 안에 있는 수분이나 이 팽창하면서 이 토기가 굽는 과정에서 갈라지는 것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금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동기 시대 때는 급작스럽게 온도를 1100도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웬만한 이 흙이 태토라고 부르는 흙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늬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늬를 두지 않고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신석시대 때 짧은 시간에 급작스럽게 오르는 것을 가마를 만들어서 서서히 올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민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온도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민무늬를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 그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의 이 두께가 사실은 단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미송령 토기, 청동시대 토기는 무지 단단합니다. 이걸 탄알이라고 그래요. 두드리는 겁니다. 판자 같은 걸.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늬를 없애고 단단하게 만든 후에 또 이제 용도가 빗살무늬 토기에서는 좀 더 발전한 형태로 뭐 이 안에 어떤 고기라든지 술이나 이걸 데우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데 이제 신석시대 때는 그러한 그 열을 분산시켜도 되지만 이제 1100도에서 굽는 토기는 충분히 그 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밑에가 둥근무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송령 토기의 발전은 손잡이, 민무늬, 둥근밑, 탄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토기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 있습니다. 자, 미송리형 토기의 또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미송리형 토기가 나오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길게 된 것은 비파형 동검이고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이 쭉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송령 토기들이 지금 대동강 아래 청천강 그 다음에 요동 지역에 이 북요 그 다음에 남요 그 다음에 가운데 요동 넓은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과 미송리형 토기의 분포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중심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미송리형 토기는 고조선의 범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무지 중요한 유물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미송령 토기의 주요 출토지입니다. 1번이 이제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그래서 이 신의주 지역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의주 미송령 토기라는 이름을 갖게 했고, 그 다음에 요동의 동쪽,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는 환인이나 지반과 심양의 중간쯤에 본계라고 있습니다. 그 본계 마성자 유적,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미송령 토기의 출토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심양의 신민현이라고 있습니다. 신민현의 고태산 유적은 청동 단검 유적으로도 유명한데 이 신민에서 나온 고태산 유적은 의주 미송리형 토기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미송령 토기가 의주 미송리 토기가 이 아가리가 이렇게 45도로 비껴갔다면 신민 고태산 유적은 주둥이가 이렇게 연통처럼 와 있죠. 그렇지만 이 네 개의 귀가 달린 이 모양을 통해서 같은 형태를 알 수가 있고요. 대련 윤가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도형을 갖다 놨는데 여기 선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네 개의 지금 본계 마성자는 이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손잡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손잡이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개가 미송리형의 가장 대표적인 출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이 신민이나 본계 유적지는 윤영성 박물관 고대 윤영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송리형 토기의 또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조선의 문화 영역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미송리형 토기는 다른 유물과 함께 항상 나옵니다. 이것을 공반유물이라고 하는데 고조선의 공반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문화 영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과 거의 같은 시대 서쪽에 하상주, 거기는 사실 이러한 형태의 공반유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황하를 중심으로 하는 채색토기 문화권과 이 동방을 중심으로 하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의 계승자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조선의 공반유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고인돌입니다. 모든 출토 유물의 대부분은 일단 고인돌에서 나오고요. 물론 이제 요동 지역의 부여 권역에서는 석관묘라든지 석광묘에서도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고인돌 무덤에서 같이 공반돼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파형 동검, 그리고 미송령 토기, 그리고 청동 방울 8가 갈래된 이 팔주령은 동아시아에서 만주 한반도에서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고조선의 지표유물입니다. 팔주령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팔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 행정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고조선은 그것을 우리가 305사제도라고도 부르는데 거란도 8부로 구성됐거든요. 고조선도 8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이 갖고 있는 숫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3과 5를 결합시킨 숫자입니다. 이것을 삼재오행관이라고 해서 고인돌이 삼재오행의 철학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인 지표유물이라고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반드시 중앙에서 북우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고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뉴라고 그래요. 고린유자로 써 다뉴. 그리고 이제 거친 무늬에서 고운 무늬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뉴 조문경에서 다뉴 세문경으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고리가 이렇게 고리가 여러 개 달리고 이런 형태의 청동 거울은 바로 이 미송령 토기와 함께 공반 유물이기 때문에 고조선을 대표하는 지표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조선을 하나의 문명권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고인돌이 출토되는데 거기에 주변과는 다른 비파형 동검과 미송령 토기와 청동방울, 청동고울이 공반 유물로 간다는 것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하고 독특하며 전승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문명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송령 토기를 통해서 부여와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의 계승성도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이 미송령 토기의 미학적 특성입니다. 자, 일단 그릇 자체가 엄청나게 신비롭습니다. 이 그릇을 딱 보는 순간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쓰는 그릇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특이해요. 주둥아리를 벌리고 형태에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주둥아리를 벌리고 이 지역에 줄을 긋고 2개에서 4개의 귀를 두는데 이 귀가 아주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릇의 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독특한 것이 미송령 토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미학적 특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휭으로 새겨진 이 선이 무지 단순한 것 같은데 아주 의도적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선을 긋은 것도 있지만 가운데 선을 긋고 이렇게 머리 쪽에 그리고 주둥이 쪽에 이렇게 둠으로써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이렇게 그릇을 보지만 선은 휭으로 됨으로써 휭과 수와 휭, 수직과 휭선이 교차되면서 이 그릇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또 하나는 이 손잡이가 갖고 있는 과학적 의미, 1100도에서 구워지게 되면 단단하게 손이 결합됨으로써 아주 아름다운 모양, 하나의 일체화된 미송리식 또는 미송리형 토기가 완성이 됩니다.
고조선 시대 때 어느 지역에 출토된 토기보다 미송리형 토기가 가장 미학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 고조선실에 가면 이 미송령 토기를 옮겨놨으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송령 토기의 핵심은 아가리입니다. 주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주둥이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하는 사람은 이것은 신전의 특별한 행위, 곧 제사 그릇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송령 토기에는 지역마다 제사장, 재정 일치의 권력을 가진 단군, 그러니까 소단군이라고도 볼 수 있고 중단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 전체의 어떤 중앙적 특성을 갖는 대단군이 있으면 지역의 지방 분권형 다종족 연합 국가인 지역의 소단군 또는 중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그러한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유물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송령 토기는 또 하나는 이 미송령 토기와 거의 시간은 같지만 같은 지역에서 이 신랑 유적에서 거의 같은 유형의 그릇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릇은 같은 시대의 황하라든지 양자강, 그러니까 장강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만주 한반도 지역의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랑 유적에서 나와요. 그런데 신랑 유적은 신석시대 때 봉황으로 된 권장 무늬를 가진 여신이 지배하던 그 지역의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 신랑 문화의 하층에서 신석기 유적이 나오고 상층에서 청동기 유적이 나오는데 이 하층과 상층은 문화적 개성성이 있다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신랑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 대형 그릇, 이 대형 그릇은 거의 90cm, 80cm입니다. 웬만한 아이가 목욕을 해도 될 만큼 큽니다. 이게 사실 사진이라서 작게 보이지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왜냐하면 지금 요 미송령 토기는 가장 대표성을 갖는 거고 고태산에서 나타나는 토기는 거의 이것과 유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심양의 신랑 문화와 고조선 문화가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심양 신랑 문화의 신석기 문화의 개성성이 고조선을 이어진다면 이것으로 끝나면 이 만주 지역의 문화적 개성성이 우리 민족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부여와 고구려로 이어지면 이것은 문화의 개성성을 갖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부여 토기로 길림시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여의 역사 유적을 보기 위해서는 네 군데를 가야 됩니다. 하나는 심양의 윤영성 박물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길림시 박물관, 그리고 또 하나가 흥룡강성 장춘에 가면 이 장춘 길림성 성도죠. 장춘에 가면 길림성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부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사만실의 한켠에 옥저와 부여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토기나 부여에 발달된 유물이 있질 않아요. 안타깝게. 그래서 부여의 유물을 보려면 가장 많은 수량을 자랑하는 데가 바로 길림시 박물관입니다. 동북공정을 할 때는 이 부여실을 잠궜습니다. 제가 답사를 할 때는 그 부여 길림시 박물관 학예사를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열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부여 공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고조선의 미송령 토기가 그대로 부여로 계승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사요라고 부르는 건데 장경사요입니다. 사이 장경으로도 부르는데 목이 길다 해서 장경입니다. 길장자 목경자. 그러니까 이것은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나 이 사요 출토지는 불명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고조선의 미송리형 토기가 부여와 고구려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계승성은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러면 고구려로 끝나냐? 그렇지 않죠. 고구려의 중심지를 바탕으로 한 주변의 지역에서는 계속 이런 형태의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 바로 윤동주 생가에서 만나는 그릇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릇들이 지금도 이 함경도라든지 연변에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부엌에 가면 이렇게 찬장이 있는데 그 위에 가면 이런 그릇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그릇은 대대로, 이런 형태의 그릇은 그냥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계승성, 문화의 계승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미송리형 토기를 뒤로 하고 이제 26강에서는 바로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이 안에 농사를 짓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농경무늬가 있는 청동기라고 하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청동기실 입구에 단독 별도의 전시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기 이제 유물을 보게 되면 유물의 설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재원만 설명합니다. 뭐 이것이 어디서 출토가 됐고 크기는 얼마고 이 정도. 이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농경문 청동기를 통해서 우리 고조선의 농업 경제를 포함해서 많은 상징이나 신화나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강에서는 고조선의 농업 경제를 확인해 주는 농경문 청동기로 만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